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이제 56번째로 신영업지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5주간 진행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의 것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사전적인 의미,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영업에 대한 얘기는 뭘까?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한글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로 5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케팅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마케팅과 혼동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과 영업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 갑과 을은 서로 상응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타당한 가치를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얘기 드렸죠. 가치, 대등성, 동등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 영업 조직에 가지고 있는 큰 현상 중에 하나, 위키피디아에서 영업은 파머와 헌터, 물론 이제 거기에 목동도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전사도 존재한다는 모델을 우리가 논의한 적도 있지만 크게 대별해서 파머와 헌터가 있는데, 영업 현장에는 이 두 가지 기질을 가진 영업 직원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퍼스웨딩하는, 여기에는 퍼스웨딩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우리는 소통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듣고 있지만 약간 꼬드긴다, 꼬신다, 이런 뉘앙스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긴 문장이지만 영업도 모든 업무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시스테매틱하게 계속 도는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호하게, 앰비규어스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것이 우리가 신영업 지도를 시작하면서 터치하고자 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제가 첫 차트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조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가는 그 경로의 모든 것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처럼 영업은 시장과 고객, 우리 사이에서 타당한 가치가 주고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라는 영역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B2B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사실은 이 신영업지도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열정적으로 쫓아오다가 길을 잃기 시작한 게 이 대목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론으로 얘기하기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B2B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B2C 비즈니스는 찾아오도록 하는 비즈니스지만 B2B는 어차피 고객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장까지 가는 경로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고투마켓이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고 또 제한된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케팅과 디지털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고객과 연동시켜서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컴페티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눴죠. 경쟁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 이제 우리 조직 내부의 역량 개발, 리더의 역할, 영업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다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B2B의 도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영업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한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영업을 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런 이유로 이 긴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2주 동안 진행했던 것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가, 그 다음에 영업이 무엇인가 라는 위키피디아의 차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3주 동안, 무려 한 분기 동안 논의한 게 시장과 고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B2B 비즈니스에 있어서 모든 시발점은 시장과 고객이죠.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분석,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 정보의 축적, 고객 정보의 활용, 그로부터 다양한 전략적인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아내고 마케팅과 디지털을 활용하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까지 한 분기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얘기에서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었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경영 전략이나 이런 도메인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개괄적인 방법만 얘기했지만 이 또한 매우 깊은 주제입니다. 그 다음 꼭지를 저희가 또 마찬가지 한 주 동안, 10주 동안 진행된 거죠. 2달 넘게 진행됐던 것들이 가치 비즈니스죠.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영업을 진행하지만 가치 비즈니스인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유형별, 전략 과제가 어떻다? 프로젝트가 어떻다? 오퍼링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프로젝트는 실제 개발해야 되는 과정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봤고, 오퍼링도 간략히 터치를 했었죠. 전략 과제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까? 이 2달 넘게 논의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봄이었죠. 이제 봄이 지나 우리가 시작하게 됐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투마켓 모델. 고투마켓은 시장만큼이나 더 길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게 이론적인 주제로 논의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개념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죠. 고투마켓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현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투비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 말씀을 주로 드렸던 것이 고투마켓에 한 7주 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 경쟁은 너무 쉽게 얘기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모를 리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경쟁의 기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이겨야 될 게임을 치는, 그렇죠, 선수 필승 또 얘기하지만 지피지고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은 먼저 이기고 난 뒤에 게임을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손자병법의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경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쟁에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비즈니스의 공정성 주제를 좀 우리가 다루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했습니까? 우리가 경영층 얘기를 먼저 하고 리더를 먼저 얘기하고 일로 왔지만 차별화된 영업 직원들이 갖추어야 될 것, 그것을 또 한 달 반 동안 얘기했죠. 영업 직원들이, 우리가 리더들의 스킬, 날리지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업 직원들의 역량, 그 다음에 기본을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영업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아까 위키피디아에서 영업 직원들은 퍼세이딩 아트라고 얘기했지만 소통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2주 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소통이기도 했었죠. 신뢰, 주인의식, 전략적 사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인데 이것은 영업 직원들이 반드시 한번 테이크스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업팀, 영업 직원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전히 공허하지요. 제가 뭐 책을 처음에 쓴 게 책을 쓰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에 출판사에서 요청이 있어 책을 쓰게 됐다가 이제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자꾸 정리해 나갔는데 여전히 공허하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영업팀들이 아무리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가치를 고민하고 고투마켓을 수립하고 경쟁을 알고 우리가 역량을 쌓아도 영업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영업 직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영업의 생태계에 있는, 위에 있는, 상위 고리에 있는 경영층, 그리고 고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모 일간지에 1년 동안 연재했었던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뭡니까? 리더와 경영층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영업 리더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기억을 하십니까? 영업 리더의 A, B, C, D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A와 A, B, C, D죠. 그죠? 어떻게 조직을, 인력을 발굴하고 어떻게 조직을 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리더가 차별화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영업 조직 외의 회사의 기업의 최고 경영층을 비롯한 넌 세일즈 조직의 경영층, 그리고 고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갑으로 얘기를 했고 7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층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차트를 쳐다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영업에 대한 의식을 바뀐 상태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우리 회사의 경영층이 바뀌어도 고객이 안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갑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 고민을 잠깐 드렸고,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한 7곳지를 생각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가장 절제하면서 B2B에서의 값, B2C에서의 값이 달라져야 될 것 한 주씩만 간단하게 다루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55주 동안 논의됐던 거죠. 이게 하나의 차트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공유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오픈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서점에 있는 책이 모든 지식을 다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레벨이 되겠습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활용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실 거고 그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면 제 보람이죠. 자, 55주가 진행되면서 공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엔 100주를 생각했었거든요. 2년 정도 프로젝트로 생각했다가 55주로 56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하지 못했죠. 코비드로 저희가 한 1년, 거의 2년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얘기가 없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준 것은, 내용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딱딱하죠. 이것은 일방적인 소통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휴식기를 갖고 저희가 토론,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고민했던 리더들 또는 현장의 영업 직원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들을 연동시켜서 그동안 각 섹터별로, 섹션별로 논의되려고 했던 대담이나 현장 문제를 이제 차근차근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책을 보다가 알게 된 사람입니다. 리차드 라이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블로그의 상징적인 나무지요. 이 양반이 쓴 유명한 책이 파워 퍼포스입니다. 인생을 왜 사는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면서 저술가죠. 책도 11권이나 썼었고 올해도 벌써 네가 나이가 들면 왜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책을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7월 달에 얘기했으니까 이미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워 퍼포스는 이미 국내에서 번역이 되어 있던 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M이죠. 메디슨, 머니. 메디슨이라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죠. 건강한 몸. 머니라는 것은 경제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꼭 또 하나 마지막에 M이, 이 사람은 미닝입니다. 미닝.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파워 퍼포스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오픈 강연에서 했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참석한 청중들에게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고 웅성웅성거리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 양반이 얘기합니다. 하루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하루는 당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 중요한 날의 하루가 또 중요한 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렇죠.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리차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하루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또 중요한 또 다른 하루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깨닫는 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저희 세미나에 들어오는 많은 고객분들한테 마지막 차트에서 씁니다. 영업을 시작한 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영업을 왜 하는가? 여러분, 여기 경영층분들께서 영업조직을 만들었는데 저 영업조직을 왜 만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업은 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CEO를 만나 뵀지만 기술 중심의 CEO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훌륭한 제품만 있으면 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회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도 영업이 안 되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리차드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많은 최고 경영층 또는 영업에 계신 분들이 영업에 임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영업을 하는지, CEO분들은 우리 회사에 왜 영업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6주 동안 가장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보람 있기도 하고요. 이 긴 시간 동안 항상 응원해 주면서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많은 고객분들 또 여기 선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 제가 여기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2주 쉬었다가 3주 후서부터 저희가 실제 고객들과의 얘기를 담아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